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석일 매니저입니다. 자, 어제는 시장이 굉장히 좀 많이 빠진 상태였는데, 그래도 오늘은 또 이제 낙폭 과대 인식으로 또 반등이 좀 어느 정도 나와주게 되면서 좀 비교적 금요일장이지만 이 안정적인 좀 시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등을 좀 하는 이 구간에서 또 종목들을 잡아보고 좀 찾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그래서 제가 좀 준비한 거는 이제 실적 기반의 이제 IT 종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성장주들 중점적으로 조금 조정이 좀 큰 상태였지만 다시금 좀 반등하는 이 구간에서 성장주들 다시 뭐 큰 폭의 랠리가 좀 나타나기엔 조금 힘들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어느 정도 실적을 좀 기반으로 한 종목들이 앞으로 좀 반등하기에는 훨씬 더 수월할 거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 나온 이 구간에서는 오히려 실적이 조금 더 탄탄한 IT 종목에 집중을 해보자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관련된 종목 하나 준비를 해봤으니까 잠시 후에 종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리뷰를 좀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목표가 터치한 종목 이녹스 첨단 소재라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실 이 종목은 지금 매수 편입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고요. 제가 이 종목을 엊그제 이제 편입을 좀 하면서 오히려 좀 시장이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좀 탄탄한 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편입을 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렸던 게 이녹스 첨단 소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상 IT 계열 중에서 좀 굉장히 큰 시세를 좀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스플레이 섹터 쪽에서는 가장 큰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13%, 현재도 13% 정도 상승폭을 좀 유지하고 있는데 역시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평가 메리트가 좀 있다고 말씀해 드렸죠. 그래서 이녹스 첨단 소재가 이 필름을 OLED 쪽에 들어가는 필름을 생산하는 업체지만 내년에는 훨씬 올해는 더 큰 실적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오늘 리포트까지 하나 좀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큰 시세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충분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도 되는 이슈 중 하나가 지금 LG에서 이제 삼성 쪽으로 이 OLED 패널들을 이제 공급을 할 거다라고 얘기가 나온 상황인 만큼 이 관련된 부분에서 수혜를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가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공급하는 비중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LG가 삼성향 쪽으로도 이제 물량을 공급한다고 하면은 이 추가적인 더 성장 동력이 장착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신고가, 오늘 좀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매수 흐름들은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종목은 1차 목표가 달성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역시나 유진테크를 좀 보겠습니다. 유진테크도 이 종목은 제가 매수 편입한 이후로 현재는 지금 조정인 상황인데 오늘 리뷰를 좀 해드린 이유가 역시나 이런 종목들도 눌림목을 좀 활용을 해서 이렇게 좀 조정이 나왔을 때 한번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유진테크도 반도체형 증착 장비를 주로 생산을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왜 이 업체에 좀 지속적인 성장성을 좀 기대를 하고 있냐면 지금 점점 반도체 공정 자체가 미세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미세화가 되면서 유진테크가 생산하는 증착 장비, 이 화학적 방식으로 증착을 하는 이 방식이 굉장히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진테크의 증착 장비도 실제 최근에 수주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올해도 추가적인 수주 물량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좀 시장에 조정이 나왔을 때 이런 유진테크 관련된 이런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만도까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만도도 이 종목도 지금 매수 편입하고 사실 최근 시장이 조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수 편입한 이후로는 그래도 안정적인 흐름들을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한 가지 좀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 만도가 이제 그 에이다스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를 이제 물적 분할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따로 뭐 상장을 한다거나 하면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거를 설명해 드렸죠.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런 그 물적 분할에서 상장시키는 방식이 좀 문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이거를 좀 막자. 그리고 이 기존에 물적 분할하기 전에 회사에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들한테 우선권을 부여하자라는 식의 논의들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만도가 충분히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좀 모멘텀들, 그 자율주행 모멘텀들 이렇게 좀 추가적으로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만도까지 리뷰를 좀 도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리뷰 마치고 오늘 이제 신규 종목 편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실적 기반의 종목들 현재가를 좀 확인을 해보면요. 현재가는 11,850원, 11,850원에 아비코 전자라는 종목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아비코 전자 같은 경우도
반도체에 들어가는 부품을 주로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 업체가 이제 단순히 반도체 쪽에 모멘텀이 있는 게 아니라 반도체 쪽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전장용 모멘텀까지 지금 같이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일단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이 반도체 DDR5라든지 전장용 부품 같은 경우에 최근에 굉장히 좀 성장 동력으로 장착이 되고 앞으로의 시장이 더 기대가 되기 때문에 훨씬 상승이 더 커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탄탄한 종목인 만큼 최근에 이렇게 조정이 나온 구간을 좀 활용을 해서 우리가 매수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업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자료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오늘의 종목은 이제 아비코 전자라고 하는 회사고요. 이 업체 사업부를 보면은 인덕터랑 저항기 이런 제품들을 주로 생산하는 업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인덕터 같은 경우에는 이 전류가 과도하게 흐르는 것들을 미리 방지해주는 이제 부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인덕터들이 뭐 각종 IT 기기들, 뭐 반도체 이런 데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마찬가지로 저항기 같은 경우 전류의 흐름을 그냥 차단하는 거죠. 그런 저항기 이런 제품들을 주로 생산을 하면서 각종 전자제품 업체들 그리고 이런 반도체 업체들한테 제품들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 업체 이제 모멘텀 첫 번째 반도체 쪽을 설명드리면 DDR5 쪽을 당연히 기대할 수가 있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인덕터 같은 경우 그리고 뭐 저항기 같은 경우 반도체에도 주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 DDR5 시장이 이제 올해는 많이 커질 거다라고 예상이 되죠. 왜냐면은 인텔에서 이제 PC용으로 이제 DDR5가 지원이 되는 CPU는 이미 출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반기에 나올 수 있는 게 서버 쪽에서 이제 DDR5가 지원이 되는 이런 CPU가 올해 상반기에 이제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 관련돼서 DDR5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커질 수 있고 특히 올해는 점점 기대치가 높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아비코 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이제 이런 칩 저항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국내에서 이런 저항기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비코 전자가 이 DDR5 부분에 있어서도 좀 큰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이런 DDR5 기반으로 해가지고 실적 성장도 무난하게 이뤄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도체 관련된 모멘텀들 역시나 한번 좀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게 이 전장용 PCB인데 지금 이 전장 시장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최근 각종 이런 대기업들이 전장용 부품이라든지 들어가는 제품들을 점점 생산을 좀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신사업도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아비코 전자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에서 좀 수혜를 받냐면 2018년에 아비코 테크라는 회사를 이 업체가 인수를 했어요. 지금 사명이 바뀐 거긴 하지만 아비코 테크를 이제 그때 인수를 좀 하게 됐는데 사실 처음에 인수했을 때는 이게 실적이 별로 안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아비코 전자한테 안 좋은 효과가 좀 났었습니다. 근데 이게 전장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확대가 되면서 최근 들어서는 아비코 테크의 이익이 엄청나게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흑자전에는 지금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아비코 테크의 성장성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비코 테크는 또 이런 전장용 PCB를 또 주력으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전장용 부품 시장이 점점 확대가 되면서 큰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는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아비코 전자가 좀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연장선인데 이 전장용 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삼성에서도 이제 앞으로 좀 미래 먹거리를 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삼성이 얼마 전에 전장용 반도체에도 이제 한 3종, 세 종을 이제 출시를 좀 했었고 이번에 CES에서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삼성전자에 조만간 M&A가 좀 있을 수 있다. 여러 가지 복수의 M&A가 있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가능성이 지금 높은 게 AI, 로봇 그리고 전장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 쪽에서 전장 쪽의 시장이 앞으로 확대될 거라는 걸 지금 벌써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시장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아비코 전자는 그 수혜를 올해는 더욱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이 종목은 뭐 사실 실적도 올해 좀 많이 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한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 가장 보수적인 그런 그 전자업체라고 할 수 있는 소니가 지금 그 전기차 시장에 들어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뭐 전기차를 직접 만들겠다는 얘기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떤 전기차의 상당 부분의 어떤 전장 부품 시장 쪽에 공격적인 진행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트렌드는 앞으로 이제 아비코전자에도 상당히 좀 좋은 그런 그 트렌드가 아닐까 싶은데 요즘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방금 제가 아까 여러 가지 대기업들이 최근 전장 사업에 이제 뛰어들고 있다라는 것도 말씀해드렸는데 소니도 최근에 전기차 관련된 컨셉카까지 좀 공개를 좀 하게 되면서 이제 이런 전기차 시장에 굉장히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 시장 자체가 계속 확대가 되기 때문에 관련된 부품 시장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회사 아비코테크의 실적이 최근에도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굉장히 좀 큰 폭의 이제 실적 성장을 바탕으로 한 주가 상승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까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전장용 시장 그리고 DDR5 모멘텀을 가진 아비코 전자 좀 집중해 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가격 전략을 설명드리면 1차는 12,700원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2차는 13,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0,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